오늘자 뉴스공장에서 무려 15,000명 대상의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선 TV토론이 반영된 조사인데 다들 예상하셨듯 이준석과 준천지들이 바라던 토론 효과는 깔끔하게 없었습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꽃조사가 떴습니다. TV토론이 18일 밤에 이루어졌으니 조사기간 나흘 중 이틀은 TV토론이 반영되었으며 앞서 말했지만 역시나 허접한 말장난을 통해 대선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은 통할 리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표본은 15,000명으로 기존 1,000명 수준의 여조에 비해 무려 15배 규모의 조사라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여조 꽃 조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토론 효과 따위는 없고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2030 남성이란 것이 허상이란 것도 드러났고, 무엇보다 김문수보다도 확장력이 허접한 후보란 것이 들통났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같은 후보를 다뤄주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준석의 추종물이 준천지들이 워낙에 토론 효과를 울부짖으며 온 온라인을 더럽혔던 것을 생각하면 해악성을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밟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일화를 가정하지 않은 3자 구도에서 각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52.3%, 김문수 35.1%, 이준석 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뭐라고 갖다 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토론 전이나 후나 별 차이도 없을 뿐더러 기존 1000명짜리 조사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수치로 보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연령 및 세대별 지지율입니다. 이준석이 그래도 20대 남성층에서 40.8%의 지지를 얻으며 꽤나 선전했는데, 흥미로운 건 30대 남성입니다. 30대 남성층에서 이재명 41.1%, 김문수 33.9%, 이준석 21.6%로 평균치에 비해 이준석이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3대남이 이준석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그 논란의 김문수조차도 이준석에 비해 10% 이상의 3대남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서 이준석을 2030 남성의 수호신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결과로 더 이상 이준석은 2030 남성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데이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나마 20대 남성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준석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든가 2030 및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후보라는 식으로 광팔이할 시 분명히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번 조사를 보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정예능은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는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보는 편입니다. 특히 20대 남성에게만 지지를 받는 이준석은 다른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나 참모로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선 후보로서는 실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른 대선 후보 참모로서의 가치도 지난 20대 대선을 마지막으로 다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껏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20대에서 4050 세대까지 진보 약 우세, 6070 이상의 세대 보수 강 우세로 나름 팽팽한 구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2030 남녀를 갈라치기 하여 2030 진보 보수 비율이 반반 정도가 됐고, 그 차이가 윤석열의 간발의 차 승리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60대에서조차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준석이 20대 남성에서 지지를 얻는 것의 1.5배 수준으로 20대 여성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전혀 가치 없는 이준석의 얄팍한 갈라치기가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즉, 이준석은 더 이상 팽팽한 선거에서조차 효용성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만 더 큰 정치인이 됐고, 당연히 단독 대선 후보로서는 더더욱 가치가 없는 정치인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준석은 김문수보다도 확장성이 없다는 건데, 단일화를 가정하고 양자 대결을 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김문수는 37.1%, 이준석은 17.7%로 집계됐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면 격차를 줄여볼 수 있다는 식의 언플을 하지만, 역시 이는 개소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매우 독특한 건 어지간해서 이재명만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의식이 팽배한 국힘 지지층의 과반조차 이준석을 찍을 바에 차라리 다른 후보를 찍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정예능이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명확한 데이터, 그것도 무려 15,000명의 샘플을 가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 온라인을 더럽히는 이준석 추종자들이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며, 추가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마치 현재 대선판에서 이준석이 이재명, 김문수 사이에 있는 것처럼 포지셔닝이 됐지만 팩트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김문수보다도 더 극우가 이준석이란 건데, 앞으로는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아닌 극우 포퓰리스트 이준석이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주요 후보 중에서 가장 극우적 후보 이준석입니다. 압도적 극우는 3.03 이준석입니다. 자,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젊은 대표가 후보 나와가지고 막 젊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자, 니네 같은 애들이 내놓는 그 멘트들이 전부 그걸 트럼피즘, 나치즘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낙인을 찍어요. 나치가 탄압하고 학살했던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그거 최저임금 안 줘도 돼요. 베트남에서 주던 만큼 이제 한국에서 주면 돼. 전형적인 극우 정치죠. 예, 이 맞아요. 대선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도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뭘 했는가? 극우 포퓰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저 사람이 내놓는 정책이 극우 포퓰리즘적이다 라는 언론의 지적 내지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정책은 그런데, 그리고 저런 어떤 행사를 밖에서 하는데 지나가던 지지자조차도 와서 서 있지 않는 정치인이에요. 저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저 정치인은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이에요. 이런 어떤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야 우리 정당 정치에서 청년들한테 정치를 권한다는 게 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